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현입니다. 자, 오늘은 학과 소개. 공대의 원탑이었던, 지금은 전자과에 자리를 내줘서 살짝 한풀 꺾인 기계공학 편입니다. 자, 기계과, 객과라고 불리우고 공대를 대표하는 학과죠. 여전히 취업률 깡패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니는 기계공학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강화학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계공학과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조금 됐습니다만 트랜스포머라든가 조금 최신 버전으로 따지면 이런 게 떠오르실 수도 있겠죠. 뭐 거기에 주인공들은 뭐 물리학도 전공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 이름에서 느껴지는 거는 기계공학과, 왠지 기계를 만들어낼 것 같다 이렇게 하죠. 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죠. 미리 말씀드리면 기계공학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역학이라고 하는 이제 역자, 한자로 힘역자가 들어가겠죠. 이 힘에 관한 학문을 다루는 과고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하고 그거를 설계 디자인하는 것들을 배우죠. 그러면 당연히 제작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쪽에 조금은 더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는 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은 딱딱한 용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학과의 이제 정의, 개요, 특징, 그 다음에 학부 명칭 같은 걸 좀 살펴볼 건데 학과 개요입니다. 기계공학과. 뭐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명칭들, 이런 설명들이 좀 들어있길래 제가 긁어왔습니다만 수학, 과학 같은 과학적 원리들을 이용, 다양한 기계장치를 분석, 이해, 설계하는 학과다. 넓은 의미로 종합적인 시스템을 다룬다라는 거죠.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학과 소개를 설명드릴 때 이런 멘트를 좀 드립니다. 단순히 그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과를 선택하셔서 전공, 적성에 맞지 않아서 후회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제가 모든 학과를 전공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기계공학과를 나오셔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선배님들은 후배님들을 위해서 조금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런 말이죠. 학과 이름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기계공학과라고 하는 과는 굉장히 오래된 과이기 때문에 기계 항공공학, 기계 설계공학, 기계 시스템공학, 기계 로봇 에너지공학, 기계 시스템 디자인공학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공학, 조선해양공학까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계공학과 혹은 기계공학과에서 파생된 학과 혹은 기계공학과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학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은 진짜로 기계공학과는 수학을 엄청나게 배우고 수학이랑 물리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진짜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공대자, 공짜가 붙은 과 중에 계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후반부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무시무시한 5대 역학을 유일하게 다 배우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취업이 잘 된다. 괜히 취업이 잘 되겠습니까? 배우는 학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과목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 먼저 좀 생각하시고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들이 전반적으로 기계과에 관련된 학과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과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계 생산부터 첨단 기술까지 배우는 학과. 좋은 말을 써줬죠. 배우가 다 배운다. 이런 얘기고 배우는 범위가 넓어서 공부량이 많다라는 표현을 썼고 공대의 전통적인 학과죠. 예전에 제조업이 한창 강세일 때 기계학과의 수요는 어마어마했죠. 그때는 뭐 압도적으로 취업률 1위 학과였습니다. 그리고 커리고 이게 오래된 학과이다 보니까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배우는 과목이 실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신생과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과의 색깔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방향성이 다릅니다만 기계과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배우는 과목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을 가면 좋냐? 자, 그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럼 의사요, 간호사요, 선생님이요. 남학생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과학자요. 이런 말 하지요. 그때 생각하는 과학자가 조금 비슷한데 자, 보시면 다양한 기계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학문, 사물에 호기심이 많고 자동차, 전기, 전자 여러 가지 분야에 흥미가 좀 있어야 된다. 뭐하는 얘기죠.
수학과 물리학을 잘하며 기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요구한다.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궁금해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 되고 좀 발전시키는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통박으로 굴리는 게 아니겠죠. 다 계산합니다.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학과 물리학을 베이스로 깐다. 이걸 피해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기계과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미로 써놨습니다만 수학, 물리 못하면 가봤자 큰 고생하십니다. 자퇴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목을 배우느냐? 실은 이 어떤 과목을 배우느냐가 기계공학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공대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다 배웁니다. 주요 교과목, 기초 과목 되어 있는데 수학, 미적분과 공업수학, 공대생은 다 배우는 수학이죠. 물리학, 일반 물리학, 화학,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을 빼고 요즘에 이과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요즘에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코딩 능력과 CAD 같은 경우도 기계 설계를 하다 보면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메인 페이지 주요 교과목이죠. 5대 역학, 어떤 분은 4대 역학이라고도 구분을 하는데 정역학과 동역학을 묶어서 설명하시면 4대 역학이 되고 구분을 하면 5대 역학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유체역학, 열역학, 요즘에 이제 재료역학이라고 많이 부른다고는 합니다만 고체역학, 정역학, 동역학 이렇게 5개의 역학이 있죠. 화공과 같은 경우는 이 2개 정도를 배웁니다. 기계공학과는 이걸 다 배우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동력학 뭐겠습니까? 뭔가 움직이는 물체를 상태에 대한 현상이나 운동 상태를 해석하는 학문이겠죠. 말만 들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를 분석한다. 어렵지요. 정력학은 가만히 있는 물체. 자, 저희가 책상 위에다가 뭐 예를 들어 핸드폰을 올려놓았다. 여기다 제가 펜을 올려놨죠? 물론 무너질 일이 없겠지만 펜이 가볍기 때문에 책상에 잘 버티고 있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버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럼 실제로 정력학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배우냐면 토목공학과나 건축공학과에서도 정력학을 좀 배우죠. 반면에 고체역학, 재료역학이 약간 이제 기계과에서 배우는 종인데 이건 딱딱하니까 안 눌리겠지만 말랑한 고무 위에다 뭔가 물체를 올리면 이 고무 자체가 변형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또 다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유체역학과 열역학. 열역학은 before and after. 따뜻한 물체가 차가워지거나 열이 변하면, 상태가 변하면 어떤 식의 변화들이, 에너지 변화가 생기느냐 이런 걸 배우는 거고, 유체역학은 관의 유체, 즉 기체나 액체가 흐를 때 상태, 교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파이프의 마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속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의 특성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5대 역학을 전부 다 배웁니다 라는 것만으로도 일과에 얼마나 빡치고 빡센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 기계공학과를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공대에서 쓰는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죠. 어디든 갈 수 있지만 그걸 세분화시킨다고 하면 이 5개 중에 내가 어느 쪽을 조금 더 심화있게 공부를 할 것인가가 실은 크게 따졌을 때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내가 갈 수 있는 진로라고 봐도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빡세 봤자지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제가 화면만 갖고 떠드는 게 아니라 책을 한두 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추억의 책입니다.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자,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캘큘러스라고 하는 어떤 책이냐면 역학까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적분학 책입니다. 실은 같은 제목의 책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 이 책 대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미적분학 교재입니다. 두께 어떠십니까? 만만하십니까? 이게 얇아 보이지만 아니라고요. 얇아 보이지만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 무려 1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더 놀라운 건 보이시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딱 보이시면 안 보이시겠지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대학교 때 처음 배웠을 때 영어 사전을 펴놓고 공부를 했던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 1200페이지에 놀랍게도 여러분 풀이집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풀이집을 필요로 하시면 한 권 더 있습니다. 요만한 게 한 권 더 있어야 뭐다? 이 기초 과목의 한 과목 정도를 비우시게 됩니다. 수학만 어렵냐? 안 그렇습니다. 자, 제가 물리학 책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할리데이 대학 물리학 굉장히 많이 보는 책이죠. 요거는 한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 얘도 한 12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해설이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이걸 한번 뽑아봤는데 책이 1200페이지고 해설지는 160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되겠죠? 요런 과목을 대여섯 과목을 1학년 때 배우셔야 하고 2학년 때 올라가면 이런 과목들을 배우는데 정말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딴 나라의 얘기를 한다라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중에 한두 과목을 들어봤는데 그랬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건 정말 쇼킹한 경험이었죠. 어쨌든 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과목을 2, 3학년, 4학년 때부터 배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퇴사의 1위의 기본 과목들입니다. 이걸 전부 다 마스터를 좀 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그래도 기계공학도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재료역학, 기초, 공학 설계, 열전달, 기계공작법, 캐드 같은 거 배우고 전기공학, 자동제어, 시스템 설계 이런 것까지도 뭐 많이 배웁니다만 뭐 커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양대 기계공학과 커리를 좀 뜯어왔습니다만 방금 설명해 드렸던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력학, 연력학, 정력학, 열전달, 제어 실험, 뭐 설계 이런 거 다 들어있죠. 이거 외에도 따로따로 좀 공부도 합니다. 코딩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죠. 여학생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공부만 좀 파묻혀서 지내는 학생들이 좀 있고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 채널 운영자가 와서 기계학과 나오면 아싸가 될 확률도 높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아무래도 공부량이 많으니까 우스갯소리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빡세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하고 5대 역학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과목의 난이도나 이런 거는 경험해 보셔야 알 것이고 웬만하면 수학 물리 못하시면 가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과를 많은 학생들이 가려고 하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취업이 잘 된다. 그렇죠. 취업이 잘 됩니다.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기계과 정말 취업이 잘 됐으나 최근에는 IT나 이런 쪽 때문에 전자과에는 조금 내줬죠. 근데 이런 말 쓰죠. 대학 전공별 인력 수급 전망. 자, 이거는 이제 어디서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이런 전공자들이 얼마나 필요하겠냐라는 것들을 좀 예측한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자, 보시면 경영이나 경제, 중등교육, 자, 요즘엔 사범대 난리죠. 언어, 문학, 인문과학 이런 과들은 초과 공급입니다. 지금도 남아 돌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반면에 기계금속은 마이너스 78, 전기전자 마이너스 73, 건축이 마이너스 33, 화공이 마이너스 31. 요게 수치가 낮다는 얘기는 아직도 조금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특성상 저희가 컴공과나 화공과 얘기 드렸습니다. 자는 인원이 모집 인원이 채용 인원이 기계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적은 반면에 기계과나 전자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많이 뽑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대학교에서 공대에서 기계랑 전자가 이 신입생 모집 정원도 거의 제일 많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아는 친구들이랑 술을 한잔 하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합격을 하게 되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넌 무슨 과야? 그랬더니 기계과랍니다. 이 친구도 기계과인데 근데 같은 학교, 같은 학번, 같은 학과인데 둘이 2년 동안 얼굴 한 번도 안 봤답니다. 왜냐? 반이 4반이라서 생전 처음 보는 친구인데 통성명을 했더니 같은 학번, 같은 과입니다. 이 정도로 모집 인원이 좀 많은 과 중에 하나죠. 괜히 많이 뽑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정원을 늘려놨겠죠. 네, 그만큼 인력 수요나 뭐 취업 쪽에서는 꽤나 유리한 과임에는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활용 범위가 넓고 배우는 게 많죠. 배우는 게 많은데 이 막 문과 이과를 넘나들고 러프하게 배운다기보다는
그 기계가 안 쓰이는 공학 공장 플랜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하나에 대한 이론을 다 배우다 보니 그걸 다 주워 배우는데 굉장히 힘들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베이스로 깔고 내가 전공을 정할 때는 조금 더 심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왜냐면 분업화도 있잖아요. 요즘에. 점점 디테일한 과, 반도체 공학과가 따로 생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기계공학과를 나왔다 손 치더라도 졸업하기 전까지는 내가 세부 전공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확실히 취업은 괜찮다. 맘만 먹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4년 안에 기공학의 전부를 배우기는 어렵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약간 좁고 깊은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진로에 관련된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량 엄청 많다. 자꾸 강조하지만 아까 책 보여드렸죠? 영어로 된 수학책 공부 안 해보시면 진짜 모릅니다. 생각보다 더 어렵고 공업수학과 5대 역학을 다 배우면 진짜 멘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개발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고 취업 깡패의 대표 학교죠. 취업이 잘 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화기, 정전기라고 불리우지만 전기와 기계과는 역시 이 공대의 투톱을 부정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은 뭐 연력학 배우고 열전담 배우고 유체학과 배우면 화학과 애들이랑도 얘기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정력학 배웠으니까 토목과 애들이랑도 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좀 다양하다. 나중에도 이직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합니다. 자, 계산의 끝판왕이죠. 기계과 나온 제 동창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도서관에서 계산기만 겁나 두드리고 공부하는 걸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과 또는 실은 기계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공학용 계산기를 사시게 될 텐데 이건 꼭 최고급 모델을 사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요거 고집 인원 많다.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과인데도 모릅니다. 영화부가 거의 없다. 요즘에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대 중에서는 기계과는 그래도 남자판입니다.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공대를 대표하는 학과인 기계공학과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진로보다는 공부 빡세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영상의 취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어도 그냥 좋은 면만 보고 과를 선택해서 대학교에 가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최소한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정도의 정보는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전달해드린 정보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후배들이 요건 알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감없이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